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을 AS를 갖는 시간입니다.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한 종목씩 폐업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장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폐업 종목뿐만 아니라 실시간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자,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종목 AS뿐만 아니라 실시간 장중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화로 주신다라든지 문자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금요일 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AS를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시장을 조금 조정을 염두를 하면서 월화 타이밍에 조정을 받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꾸려왔는데요. 좀 이따 보시게 되면은 오늘 거의 상담해드릴 종목이 4종목이 다 대형주예요. 거래소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1조 이상 하는 삼성전자까지 다 있다 보니까 얘기 말 다 했죠. 그렇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자, AS를 좀 이따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투자 권유, 그 다음에 투자 고지를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어제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던 이유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을 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정말로 그랬어요. 어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4에서 5% 그리고 장중 고점 대비 10% 빠진 종목들이 우후죽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대형 종목들도 한 3% 정도 흔들린 흐름들이 어제 많이 나왔는데 어제 빠진 종목 수가 장중에 최대 950개가 넘게 나왔었습니다. 거의 9대1 정도의 비중, 8대2, 9대1 정도의 굉장히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에서 1000개 넘는 그 종목 수에서 코스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닥에서 95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제 굉장히 강한 흔들림이 좀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코스닥에 업종의 그 차트를 보게 되면 잠깐 보게 되면요 장대 음방이 나왔습니다. 이에 적한 얘기는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사실 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어제 장중에서 그렇게 크게 빠진 흐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대 음봉을 밀었다는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1937쪽에 한 번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제 그게 한번 나와준 거예요. 한번 흔들림이 나왔다 그랬고 나와준 거고, 그리고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벌써 월화 타이밍에 50포인트가 빠졌고, 그리고 그저께 어제 대비 한 3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폭은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1937 정도의 지지를 보면서 가시는 게 맞다. 바닥 종목들은 상당히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어제 외국인들이 키를 갖고 있다 그랬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와 주면서 받쳐주면은 이런 흔들림이 안 나오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800억 가까이 종가에서는 700억, 770억, 750억 줄어들었는데 장중에서는 800억으로 늘어났었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1,400억까지 늘어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1,200대까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장중에서 코스닥을 개인분들이 1,400억을 매수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최근 월화 타이밍에서 흔들릴 때에서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관망하시고 바닥 종목으로 차라리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지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신 분들은 차라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지금 거래소에서 어떠한 종목들 SK네트워크스라든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 차라리 삼성전자가 132만 원 조정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안전하고 탄탄한 수급이 받치고 있는 그런 차라리 대형주를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종목들 흔들릴 때 무서워가지고 던지는 이런 흐름들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힘 빼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벌었으면 다행이지만 깨졌다면 그리고 종목을 잡았는데 급락해서 손절하고 또 급등해서 또 쫓아가다 또 내려갈 때 또 손절하고 이렇게 여러분 두세 번 정도 하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들 조금만 들려도 이제 심리가 져 있기 때문에 그때서 여러분들 버티질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안전한 대형 종목들 있죠.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모비스 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 현대모비스라든지 SK네트워크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대형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쫓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장이 지금 그렇게 강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브렉시트까지는 일단은 참으셔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신 분들 혹은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들어왔죠.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입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죠. 어쨌든 간에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흔들려봤자 시장이 급락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은 급락할 시장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급락할 거였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한번 차트 볼까요? 시장이 급락할 시장으로 만든다 그랬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120만 원 쪽으로 박살이 나야 됩니다. 시장이 급락할 시장이었으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외국인들이 오늘이라도 4천억을 매도를 하든지 2천억을 매도를 하든지 연속 7일 동안 7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1,000억씩 매도해서 7일 동안 매도를 하면서 1조든 2조든 매도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시장에 급락이 나올 거면. 근데 지금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러니까 시장을 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렇게 대형주들이 받쳐놓으면서 가벼운 종목들의 변동성을 만들고 개인들한테 무섭게 겁을 주면서 나중에는 소뚜껑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장을 땡겨오고 땡기고 누르면 개인들은 무서워서 예전에 그때 빠졌던 그 경험 때문에 결국은 따라붙지도 못하고 잊어도도 못하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단기 조정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체크를 하면서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또 하나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자, 업종 차트에서요. 자, 이게 코스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종목이든 주식이든 시장이든 최소한 여러분들이 반등세라든지 강함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려면 최소한 5일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5일선을 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보세요.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전일 과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등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다음 주는 브렉시트에 대한, 변곡점이 있죠? 이제 투표가 연기된다라든지 그런 얘기 들으면 소소 나오지만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어쨌든 다음 주 정도에서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빨리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코스피 시장도 다음 주 화요일 기점에서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서는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미 어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화요일 정도의 변곡점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렸죠. 브렉시트는 목요일 날에 있지만 투표율은 목요일 날에 있지만 일단 화요일 정도에서 먼저 움직여주는 5일선 양봉의 돌파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괜찮다. 그리고 거기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더 이상은 추격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손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다. 어떻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기점에서 저렇게 5일선 돌파의 양봉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안심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지금 보세요. 지금 5일선 돌려놨습니까? 안 돌려놨죠? 이럴 때에서는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가시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당합니다. 그리고 어제 코스닥도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아 올리기 위한 장대 양봉, 화영방사기 같은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괜히 종목들 내동매매하다가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방 경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 자체가요.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지만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지워졌는데 다시 요걸 그려서 양봉으로 이렇게 뻗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도 공략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폭등하지 않습니다. 20% 30% 먹기가 어려워요. 왜?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움직이죠. 근데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코스닥과 코스피의 장대 양봉, 화영방사기 같이 이러한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들은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안 주고 있는데 시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 시장이 장대 양봉이 뻗친다 그러면은 대창 같은 자 보세요 한번. 대창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은 어제 몇 프로 올라갔죠? 25% 올라가고 확 밀렸죠. 그럼 이러한 종목이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로 공략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종목을 안 줘요. 왜?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면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 밑으로도 변동성도 심하고 위로도 변동성이 심한데 먹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 다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도 5일선을 돌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화염방사기로 두 방 정도를 강하게 쫙쫙 뽑아주면
그때서는 뭐 대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쌍방울 이러한 패턴들, 그러니까 이거는 부실주들이지만 이러한 패턴들에서 얼마든지 급등세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파세코도 움직이는데 지금 강력하게 뽑아지는 이런 종목들도 따라붙어도 몰아하질 않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구간은 이런 종목 잘못 따라붙었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변동성이 심해지게 되면 콱 하고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질 못하고 손절을 하질 못하면서 결국은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바닥 종목에서 혹은 단단한 SK네트워크스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거래소 시가총액 아니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좀 가시는 걸 여러분들 이번 주 다음 주에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뉴스도 이제 끝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뻗치게 되면 그때서는 코스닥 종목으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관망하시고 참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체크해 드렸고, 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도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자, 해외 시장 차트를 갖다 보면요. 자, 유럽 시장은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다 약세로 흐름이 마감이 됐는데, 미국 시장이 막판에서,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 해소예요. 우려감 해소. 우려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우려감 이제 감소, 그러니까 우려감 해소가 아니었고 감소? 아니, 그 정도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 꼬리를 달리면서 일단 반등세 모양을 나와주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반등세를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일선을 돌파하고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장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단 하나 여러분들 지금 장에서 지금 시간대에서 하나 양호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136억을 사준다라는 거. 예, 저 정도만 나와줘도 시장을 일단은 폭락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 경직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 화 타이밍 사이에서 어느 정도 뉴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그리고 시장에서도 장대 양봉 있죠? 빨간색 화염방사기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원 없이 오늘에서 매매를 못했던 사람들, 어저께에서 매매를 못했던 사람들, 현금이 있는 사람들 참고 있다가 뭐가 나오면 외국인들 매수세와 함께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원 없이 엔터를 쳐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외 시장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야간과 월화 타이밍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을 브렉시트까지 잘 살피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한 주 동안 추천해드렸던 표적 종목들 있죠? 그거에 대한 AS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서부터 여러분들 표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목은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26만 500원에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모비스는 원래 추천했던 가격대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하여튼간 26만 원권역으로 좀 기억이 좀 나는데요. 자, 현대모비스. 자, 어제 아래 꼬리를 달리고, 자, 지금, 이거는 기억 남습니다. 자, 25만 6천 원인가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 룰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자, 일단은 25만 어제 7천 원인가 6천 원의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 5% 룰에 의해서, 26만 500원, 어제 저점에서 좀 잡힌 것 같네요. 그래서 26만 500원에서 좀 매수가 좀 잡혔고,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게 잡혔지만, 어쨌든 2% 룰에 의해서 잡힌 거니까, 일단, 그렇게 이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이제 손절 라인은 한 25만원 정도 이 전저점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시장이 바닥을 치고 움직이면, 이러한 종목은 지금 박스권을 두고, 다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다시 빠지게 되면 얘도 빠집니다. 안타깝게도 얘도 빠지게 돼서, 어디까지 빠지느냐? 23만원권까지 만약에 심하게 흔들린다. 지수가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삼성전자도 130만 2천원, 그러니까 132만원 이쪽으로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현대모비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같이 빠지게 되면 얘도 빠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 손절을 한번 노리셔야 되고요.
시장이 바닥을 치면 지금 이제 매수가 되신 분들은 수익이 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이 다음 주 변곡점으로 가면서 화요일부터 해서 목요일 사이로 가면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려 빠진다 그러면 얘도 25만 원을 깹니다. 그때 손절하지 않으면 얘는 얼마까지 빠지느냐? 23만 원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 22만 원 초반대까지 빠지게 되는데, 빠졌을 때에서 얘가 마이너스 10% 빠지지만 얘는 시간을 지나게 되면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간을 지나게 되면 다시 7만 원이었는데 28만 원권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걸 버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지면 25만 원 깨지면 3에서 5% 그냥 손절을 하세요. 왜? 얘가 23만 원에서 25만 원에 깨져갖고 3에서 5% 손절된다는 얘기는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라든지 급등락이 심한 고점에 떠 있는 종목들은요 최소 20에서 30% 빠집니다. 그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대형주의 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깨져서 22만 원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다른 코스닥 종목들, 얘는 10% 빠지지만 다른 종목들은 2배에서 3배까지도 빠져요. 그게 얘는 대형주이고 그쪽은 가벼운 개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그쪽 종목들은 원래 변동성이 심하죠. 20% 올라가기도 하고 20% 빠지기도 하는 원래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대형주들의 바로미터로서 보면서 이쪽 종목들이 탄탄히 버텨주고 괜찮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들 매매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삼성전자가 박살난다라든지 현대모비스, SK네트워크스, 거기다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면요 코스닥 종목들은 그거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현대모비스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에서 변곡점에서 빠지면 25만 원권역에서 손절하시면 되고, 5만 원까지 손절하게 되면 이거는 4%에서 5% 손절입니다. 이걸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얘가 깨진다는 얘기는 다른 종목들은 그거보다 대비 2배 이상 빠지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손절했다, 차라리 5% 깨지면 손절했다가 쭉 빠지면 다시 밑에 사세요. 그러면 얘를 쭉 가져가면 10% 수익 나면 오히려 5% 손절하면 10% 수익 나니까 더하기 빼기 하면 오히려 5% 더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현대모비스는 깔끔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은 보유. 그렇게 해갖고 올라가면은 3에서 5%, 뭐 많게는 5%, 10% 내에서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주 변곡점에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보유, 깨지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자, 일단 뭐 장중에서 계속 코스닥이 193억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기관들도 거래소를 141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거래소를 매도를 계속 거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적게 마이너스 64억 정도 좀 작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만 잡아줘도 돼요. 이 정도만 차라리 딱 요 정도 내에서 그냥 오늘 장을 마무리해도 충분한데, 이거를 또다시 어제처럼 들어오다가 또 다시 매도를 하면서 어제처럼 개인들 순매수 1,400억, 외국인들 800억 또 하면요 2차 폭락 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어제 빠졌다가 들어졌다가 또 빠지기 때문에 이게 목표치로 보기에는 하락 N자라 그래갖고, 빠졌죠 어제, 살짝 들어졌죠 지금 장중에서 분차 들어보게 되면 또 빠지면 그 폭에 또 빠지게 되는, 이게 2차 폭락이 나오게 되면 2차 폭락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800억을 종가에서 쏟아내면 이때는 어제보다 더 충격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오면 들어주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밑으로 힘이 더 실리기 때문에 들어올리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를 들어서 진흙탕에다가 발이 빠졌는데 요만큼 빠질 때는 빼기 쉽지만 그걸 한번 발로 꾹 누르면 빼기가 더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빠지면 더 고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면 안 되고, 요 정도 내에서 버텨주면 그렇죠.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월화 타이밍만 버텨주면 화요일 정도에서는 양봉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 듣고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아싸 하고 막 여러분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게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놔둬주세요, 그냥. 그래서 외국인들 이렇게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는 부분들은 일단 장중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네요. 자, 그럼 자, 유나이티드 제약을 가지고 오늘 표적 종목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자, 차트를 한번, 지금 스탁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 여러분들 변한 게 없죠? 매수 가격은 21,500원. 자, 21,500원이면 살짝 이제 거의 가격대가 술술 들어와 있는데, 자, 이거는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그쵸? 조정, 그러니까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요 부분에서 어디까지, 정고점까지 본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예측적으로는 지금처럼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도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양봉이 뻗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서는 이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이 박스권역에서 있던 종목들은 한 번 정도 들어주면 5% 정도, 이렇게 들어주면 이게 한 5% 정도가 나오는 폭이 나오는데, 그 정도 폭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 제약주들이 좀 많이 잘 움직여줬죠? 제약주들이 그래도 괜찮게 예전에서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JW 중해제약, 여러분들 추천해드렸던, 한번 이거 표적 종목 추천해드렸던 JW 중해제약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춘혜생명과학도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드렸던 종목들도 많이 올라간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움직였죠. 그리고 기타 뭐 경보제약이라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반등으로 다시 빠졌지만, 다른 제약주들도 이제 하나하나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빠진 거 이전에서 한 번씩 들어졌던 흐름들을 봤을 때서는 제약주들이 그렇게 꺾이거나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들어주면, 전고점 돌파 시도는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주면 한번 나오겠지만, 그 전에서 전고점까지의 박스권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서 웬만하면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2% 폭으로 돼 있으니까 뭐 장중에서 좀 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분차트에서 흔들릴 때, 아까도 21,300원짜리 흔들렸죠? 이런 식으로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면은 좀 싸게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 장중에서 좀 저점 매수 노리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유나이티드 제약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5% 정도, 폭 정도, 전고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적 종목, 이동안에 있었던,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표적 종목에 대해서 AS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시 10분 기준입니다. 자, 제닉, SK네트워크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종목들. 자, 미도달된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 자, 미도달된 종목들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이 좋아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부러 미도달되도록 가격을 좀 내렸습니다. 안전하고 좋지만, 그러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시장이 그때 당시 출렁거렸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사실하고, 그거는 좀 밑으로 너무 많이 좀 내렸던 거고, 다른 종목 뭐 제닉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아침에서 가져왔지만, 이게 종목이 아침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만, 그러니까 방송에다 준단 말이에요. 주지만 이미 벌써 장이 시작한 다음에서 추천하다 보니까 이미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오면서 빠지질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참 좋은 종목이다 했는데 잘은 움직였죠. 혹시나 그래도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주 동안을 봤을 때에서 미도달된 종목들을 제외를 하면 매수 가격이 들어온 종목들은 거의 뭐 10중 8구, 100발 100중 다 수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종목을 시장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절대 못하도록 가격을 한 단계를 더 낮춥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가격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샀을 때에서 웬만하면 물리지 않도록 한 단계를 낮추기 때문에 그 가격대 들어올 때 사게 되면 웬만해서는 여러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그래서 거의 뭐 8, 90% 정도가 90% 정도가 5% 목표로 들어갔을 때에서 매수가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되는데, 자, 한번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제닉이죠. 자, 제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닉은요, 굉장히 잘 움직여졌어요. 한번. 자, 제닉. 자, 제닉을 이제 화장품 이쪽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닉을 추천했을 때가 그때 월요일 날이었나요? 금요일 날이었나?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이겠죠? 금요일 날이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목요일 날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목요일 날 금요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화장품 관련주들,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주들, 이쪽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모양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는 이제 HAB라든지 HLB 생명과학,
그런 종목들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는 뭐뭐가 있다라고만 얘기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C큐브하고 제닉하고 이러한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제닉이 그냥 당일날 그냥 쏴버리는 바람에 그냥 10일날 6월 10일날 장중에서 14% 바로 올라가는 바람에 추천주를 갖고 오긴 했지만 여러분 매수가격이 안 들어와서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았었죠. 뭐 다음에서도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매수 가격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예전에 드렸던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추천해 드릴 때에서 이게 제대로 한번 바닥에서 한번 걸리게 되면 이런 수익이 한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125% 정도 이렇게 들어주게 되는데 이게 5월 23일, 22일 전후로 해갖고 아마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렇게 한번 종목이 개별 종목들 한번 잘 걸리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투씩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닉이라든지 아니면 C큐브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거래량이 한번 실리게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자, 제닉 혹시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사시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매수 공략을 해봐도 뭐라 하질 않습니다. 자, 대신에 자 패턴을 설명하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날에 추천해드렸지만 이게 기준양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날의 시가 21,600원이 손절선이 되는데 이거는 스윙을 대응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간을 한 3, 4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한다 그러면 손절선 여기를 두고 공략은 가능하지만 단타 하시는 분들은 더 짧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양봉이 뜨고 있죠. 그럼 오늘의 시가 23,050원. 23,050원을 손절선을 두고 이걸 장중에 저점 매수하게 되면 패턴은 장대 양봉에 거래 실린 거에 횡보 패턴이죠. 이렇게 횡보 패턴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쏠 때에서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단타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공략이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은 그냥 SK네트워크라든지 제가 안전한 쪽으로 하세요. 가격이 좀 싼 쪽으로. 그렇게 하셔갖고 시장이 나중에 다음 주에서 돌아선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공략이 초보자들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만약에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서 쿵 하고 빠진다라든지 브렉시트 때문에 안 좋은 얘기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쫙 빠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그냥 들고 있죠. 그쵸? 그것 때문에 지금에서 이런 종목은 공략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를 말씀 안 드리지만 선수들은 가능합니다. 손절선 얼마? 2,050원. 23,050원. 23,050원을 두고 지금 만약에 공략하신 분들은 매매는 가능하시고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찬가지 보유는 됩니다. 자, 이걸 분짜 들어보게 되면 아마 저점이 22,40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22,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보유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양호하다, 괜찮다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도 바닥이죠? 예, 바닥이고 21선, 60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은 또다시 한번 위로 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네트워크입니다. 자, SK네트워크. 자, SK네트워크. 자, 대형 종목이고요. 자, 대형 종목이고,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6,35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좀 매수가 조금 비싸게는 들어왔어요. 2% 폭 안에서 6,450원에 들어와서 지금 아침 수익률은 2.8%인데, 편안하게 가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서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매도하는 모습들도 없었고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걸 봐서는 주가 바닥,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인 것 같고 자 거래량을 수급과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봤을 때에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기관들이 많이 담았죠. 저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쉽게 밀리는 모습은 안 보일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기점으로 시장이 바닥을 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바닥에 있었던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돼요. 길게 늘려보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고 이게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5% 10% 먹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2,000을 회복한다 그러면 SK네트워크 같은 종목은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온다 해서 5% 정도 수익은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시장을 설명하면서 일주일 동안 방송 돌려보세요. 계속 시장을 설명하면서 이런 SK네트워크 같은 종목이 안전하다. 차라리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심할 때에서는 괜히 고점인 종목도 들어갔다 물리지 말고 SK네트워크 같은 거를 들어가서 차라리 편안하게 가져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지금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들어주면서 그리고 5% 10%를 수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SK네트워크에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삼성전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예, 뭐가 이렇게 세요? 그렇죠? 가격이 좀만 더 한 번만 더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33만 원권만 내려갔어도 그렇죠? 한 번만 더 빠졌어도 2% 폭 룰에 의해서 매수 가격이 들어왔을 텐데 아쉽게 그거는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도 죽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지수를 떠받치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만 혼자 강하면 중소형주들이 못 가는 그런 흐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홀로 강하게 움직이면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의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꺾이는 게 아니라 뚫어주고 150만 원을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다시 재조명이 이루어질 거고 삼성전자 150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다시 신고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다시 시장이 상승장으로 돌아선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15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뉴스들을 그렇게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T들에 대한 이제 재조명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으니까 시장의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쏟아지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물론 얘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지금 잘 못 가는 것도 몇 가지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삼성전자의 지금의 역할은 시장의 지수로서 지수 관련주로서 일단은 넘어가주고 계속 넘어가주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만약에 시장이 폭락할 거면 벌써 팔고 도망갔지 이렇게 매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하고 있죠. 아마 오늘도 매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140 지금 얼마죠? 삼성전자 142만 9천 원 정고점 자리에서 사는 개인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들 여기서도 열심히 매도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계속 사들어와 있던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저쪽 연기금, 기타 법인은 계속 사면서 땡기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네들이 밑에서부터 사왔기 때문에. 한 달 내내 한번 수급을 보세요. 한 달 내내 기타 법인들이 사왔기 때문에 걔네들이 밑에서 갖고 있잖아. 그럼 쟤네들은 지금도 수익이고 올라가면 더 수익이니까 더 땡기겠죠? 개인들은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으니까 팔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배가 아프겠죠? 예, 그런 이제 수급적인 원리죠.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수급을 봐서는 계속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데 아마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돌파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서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코스닥을 225억까지 좀 늘리고 있어요.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 급락세는 빨리 접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종목들도 이제 랠리가 나오면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고 저도 그렇게 좀 개별 종목들이 있죠. 빠른 종목들 빨리 한번 갖고 나오고 싶은데 시장이 뭐 안정이 돼야 뭐 갖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시장의 바로미터. 자, 다음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이것도 시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떠 있는 종목, 바닥에서 좀 떠 있는 종목의 바로미터라 그러면 근데 이거 그렇게 많이 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고가권에 있죠. 이게 길게 보면은 떠 있는 거 맞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박스권에서 들어주는 거고 쫙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신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바로미터로서 일단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SK하이닉스는 개인들의 눈물을 그렇게 그래도 OCI보다 낫네. OCI 아십니까? OCI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년 동안의 눈물을 흘렸던 종목이냐면 개인들의 눈물이 보세요 한번. 이러한 이제 피눈물을 흘렸던 이 종목. 이게 2011년도서부터 1, 2, 3, 4, 5, 6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6년 동안 빠지다 보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닥에서 100% 가까이 들어줬죠? 6만원짜리 종목이 12만원. 100%를 들어준 종목인데, 바닥에서 100% 들어주면 뭐랍니까? 6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거의 뭐 30만원 갔던 종목이 지금 9만원이 있으니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든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도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도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서 바닥에서 수급을 보면, 수급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관들과 외국인들, 자, 이틀 전에서도 개인들이 200만 주를 던졌죠?
그 물량을 연기금과 그 다음에 투신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급이 최근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저쪽에 있는 투신, 연기금, 뭐 기타 법인 뭐 등등 기타 주체들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바닥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해갖고 이틀 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추천해드렸던 종목 플러스 시장을 설명할 때에서 바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종목의 바로미터로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혹시 못 사신 분들은 조정을 좀 기다려보세요. 조정을 받으면 한 28,0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되고, 차라리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하도 개인들이 많이 아직까지도 물량을 아직까지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29,000원에서 그냥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걸 보고 있던 방송을 보고 있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거기서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조정을 받으면 박스권으로 27,500원까지 빼버립니다. 27,500원까지 빼버리는 것보다는 제가 차라리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누가 들어줘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 가격을 안 주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 아직까지 3만원, 2,000원, 35,000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차라리 제가 가격대를 27,000원으로 내려가면 그냥 이거를 사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거를 밑으로 흔들어가지고 개인들을 절대 사게 만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래서 이거는 싸게 안 들어오고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물려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이 개인분들이 피눈물을 머금고 들고 있는 종목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번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단골입니다. SK하이닉스 단골인데 이제는 좀 바닥을 치고 움직일 것 같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참으시면서 좀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중국 지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는데요. 자, 중국 지수 0.01 강보합으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은 괜찮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오늘 장에서 급락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좀 떨치시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지 또 도망가는지 그거를 잘 보시면서 오늘 금요일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SK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대모비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AS 상담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아직 단기 조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은 있지만 시장이 폭락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인들한테 겁을 주면서 드리블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브렉시트에 대한 그 우려감 속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만 해소가 되면 다시 상방향 쪽으로 왜?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SK하이닉스, SK네트워크스 혹은 현대모비스라든지 바닥 쪽에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급락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야. 기관들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움직일 때 걔네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만약에 시장이 폭락할 거였다면 지금 제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려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에서라도 또 강하게 매도를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오늘이라도 1,000억, 2,000억 매도가 나오면서 폭락을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당장 폭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1,000억씩 매도하면 그러면 시장은 하락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쟤네들이 억울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매집한 게 공들인 게 얼만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폭락이 안 나온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장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상담에 앞서서 몇 가지 종목들만 여러분 특징을 오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시장이 만약 바닥을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들에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에 민감하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급등세가 한번 확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조정을 받아서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인 거 말고 고개를 들어있는 종목들에서 조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신한생명과학을 어느 정도 횡보를 했을 때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한번 쭉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종목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시는가 하면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들고 있지를 못하면 공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돌아서는 걸 보고 쭉 올라갈 때 마치 자, 지금 이건 추천주는 아닙니다. 그러한 패턴으로 몇 가지를 보겠는데 데코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코네요. 테고 사이언스. 자, 테고 사이언스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권역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다가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브렉시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그런 호재거리 얘기가 나온다라든지 극절 뭐 타결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이라든지 모두 좋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는 새가 확실하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 숨어있는 종목들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움직이니까. 숨어있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움직이면 급등세가 나오겠죠? 그때에서는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면 급등한 종목들, 아유, 이거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튀어나오는, 머리를 들고 튀어나오는 종목들은 걔네들이 그 시장에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한 달 내내 만약에 매집을 하는 상태에서 얘네들도 세력들이 고기를 들지 않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가, 만약에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종목들이 갑자기 콱 하고 움직이는데, 시장이 움직이면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 종목을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탈처럼 띄우겠다는 얘기니까, 그러한 종목이 이와 같이 어제 모습처럼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그러한 종목 여러분들 매매를 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사이에서 돌 때, 시장이 돌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파세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세코도 이렇게 파세코 같은 종목도 자, 지금은 종목들이 이렇게 고기를 숙이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으로 숨어 있어요.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러한 종목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 갑자기 딱 급등세를 주게 되면 아이고 20% 날라갔네 놓쳤구나 이게 아니라 그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하루 딱 조정을 받든 이틀 조정 받으면 그걸 양음양 일양이익을 이걸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준 종목을 이거를 매매로 쳐야 됩니다. 매수를 하라는 얘기 쳐야 된다는 매수를 확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지금은 변동성이 심하거나 밑으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20% 30%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 그건 아까 오프닝 때 얘기했습니다. 화염방사기로 장대양봉으로 2개, 3개를 확 만들어 놓으면 시장은 바닥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 시장도 유럽 시장도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도배를 할 겁니다. 막 종목도 진짜로 움직이고 그럴 때서 바닥의 종목들이 이게 움직이면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렇게 종목들이 그때 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로 움직이기 위해서 고기를 든 건데 이렇게 20% 확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들의 100명 중에 99명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급등했네. 난 저거 못 사겠어요. 아이고 급등했네. 이제 팔아야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고 본격적으로 20% 이렇게 뜨는 종목이 있으면 걔네들을 매매로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빨리 나오는 거고 걔네들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건데 자 그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종목 상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자, 빨리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바닥 종목이죠. 이거 예전에서 여러분들한테 게릴라 공방 때 이거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2번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아주 이제 재밌게 요거를 매매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제일 처음에 추천해드렸던 날은 이날이죠. 3월 14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날입니다. 이때 추천해드렸던 날인데 추천하자마자 10%가 올라가갖고 추천하자마자 10% 올라가고 그냥 매도 처리를 해버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익이 났어요. 방송을 봤던 사람들도 수익이 나고 저희 가족분들도 수익이 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게릴라 공방 때 하도 강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고 삼천리 자전거를 보게 되면 양봉이 뜨게 되면 이럴 때 사는 거다. 양봉이 뜰 때 사는 거다. 그 얘기가 바로 이날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사는 거다. 양봉이 뜨게 되면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서 정말로 부방에서 양봉이 떴어요. 어느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양봉이 떠갖고 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이 바로 이 날이죠. 그리고 나서 몇 프로 움직였느냐? 그러면서 방송을 해도 표적 종목으로 얼마에 갖고 왔습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5,000원. 딱 떨어지죠? 깔끔하게 5,000원에 이걸 매수를 해라. 말씀을 드린 이유에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최고점까지 48%. 꽤 많이 올라갔죠? 48% 올라갔고 적당히 먹고 판 사람들한테는 이거 이날에서 이게 상한가 안 들어가면 그냥 팔라고 했던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20% 가까이 넘게 수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30% 가까이. 20에서 30% 가까이 수익이 나왔던 종목이라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쭉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럼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하느냐? 요즘에서는요, 매집을 할 때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6개월 동안 횡보를 합니다. 자,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판타지오도 제가 이거 판타지오 이거 예전에 작년에서 1,080원에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걸 매집을 시켰던 종목이에요. 1,080원에서. 요건 나중에서 2,500원까지 보고 적게 올라가도 1,500원 정도, 요 정도 목표치를 보고, 그러니까 1,080원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1,500원이면은 수익률이 50% 가까이 되고요. 2,500원이면 100%가 넘어갑니다. 그 목표치를 보고 바닥에서 매집을 시켰던 종목인데, 저는 이게 두 달 만에 이렇게 40% 수익 가까이 올라가길래, 30%인가 40% 가까이 올라가길래, 저는 이게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다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 이제 끝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이렇게 바닥으로 횡보했던 종목이 3개월 안에서 움직여도 어떻게 된다? 예, 한 번 더 죽여놓고 6개월을 더 겨버립니다. 6개월 더 겨버려요. 사실 이거는 기간 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만큼을 기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만큼 기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몇 개월 깁니까?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5, 6개월 정도를 더 기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특징을 아신다 그러면 부방도 똑같습니다. 부방도 지금 정도에서는 이렇게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였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죽이고 있죠.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안 움직이면 한 달 정도에서 두 달 정도는 더 옆으로 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기간까지 더 기어버리면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묻어가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갖고 있는 분은 5,600원 매수가 됐다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묻어가세요. 한 6개월 정도 묻어가겠다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종목이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6,000원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묻어버려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냥 버티세요, 그냥. 요즘에 뭐 부상방직하고 이제 아마 합병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런 얘기는 이미 벌써 있었던 얘기들이라 뭐 별로 그렇게 지금에서 한 이슈 되는 뉴스는 아니지만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이거 뭐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천리 자전거 지금 굉장히 힘드시죠? 그쵸? 네. 자, 2만원에 매수가 되셨고, 지금 요거를 지금 갖고 계신데, 자, 이거는 삼천리 자전거는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N자형 상승을 줬기 때문에 요 정도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 실현을 제가 한번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한번 추천해드렸고요. 네. 여기서도 한번 추천해드렸었고, 여기서도 추천해드렸고, 그 수익 났던 분들 기준으로는 4월 28일날, 29일날이 그때가 이제 전 종목들이 혹은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때선 삼천리 자전거 같은 종목들을 팔아라. 수익 났던 종목들 이런 애들은 수지 맞은 거다. 4월 28일, 29일날 이제 시장 조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얘가. 네. 예, 그래서 한번 팔았던 종목인데 그 이유에서 조정받을 때 사신 거죠, 그렇죠? 네. 예, 조정받을 때 사신 거는 못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조정받을 때 샀기 때문에.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이거를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파란색을 그려놓을게요. 자, 제가 방송에서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모습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의 모습 얻을 때 사라 그랬습니까, 제가? 제 방송 처음 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빨간색이 있을 때 많이 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빨간색. 그쵸, 빨간색이죠? 자, 이제 공부했어요, 지금. 그쵸? 네. 공부했어요. 그럼 빨간색이 많을 때 사야 되는데
지금 사신 자리가 2만 원이면요. 지금 이때 기점을 빠진 기점으로 해서 빨간색이 많아요? 파란색이 더 많아요? 파란색. 파란색이 더 많죠. 네. 그래서 사자마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란색이 더 많을 때는 이거를 빨간색은 물이고 파란색은 불이에요. 그럼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으니까 물을 더 많이 부어줘. 그렇죠? 네. 그러면 장작대기를 불을 붙이려면 물이 많이 묻으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불이 바로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을 누가 막 붓고 있어. 계속 누가 막 판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부으니까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얘는 행보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얘기죠.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다음에 이 장작을 말려갖고 불을 붙이려면 말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하지만 좋은 얘기로 바꿔드리면 요거는 고점에 떠있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 종목이에요. 얘도 제가 네. 한번 차트를 길게 보면 네. 박스권 저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는 이게 박스권 저점이에요. 박스권 저점, 여기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여기를 다지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걸립니다. 바닥을 네. 다지고 움직이면 다시는 올라갑니다.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시장이 그리고 하락장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승대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때 꼭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알겠죠? 예, 근데 어제 너무 많이 떨어지길래. 어제는 왜 빠졌냐면요. 전 종목이 다 빠졌어요. 어제 900개 종목이 빠졌어요, 어제. 아, 코스닥에. 그래요? 근데 네. 지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음봉이 더 많기 때문에. 양봉이 더 많으면 안 빠져요. 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삼천리 자전거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왜 봤더니 양봉이 올라갈 때 양봉이 움직이고 이 양봉이 더 많죠. 지금 올라갈 때. 네. 근데 지금 5일선도 돌파를 못 하고 있고 계속 음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많이 빠지는데 2만 원이면은 조만간에 시장이 다음 주 제가 시장이 바닥을 친다. 시장이 반등을 준다. 시장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다. 그러면 코스닥에서도 700을 돌파하고 710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 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 예, 그때. 아, 자, 네. 자, 뭐라 그랬나요, 제가? 코스닥에서 700을 돌파하고, 지금 686입니다, 코스닥. 네. 코스닥이 네. 700을 돌파하고 710쪽으로 가면, 네. 예, 지금 보이고 있는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저런 모양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아, 네. 예, 저런 모습이 안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 계속 흘러내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일단 빠져나오세요.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금요일날 AS 종목 대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설명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요. 다음 주 좋은 모습으로 한번 찾아뵙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